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은 아직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종중과 관련해서도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종중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한 경우인데요. 우리 대법원은 종중을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종중도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종중에 관하여 시군 구청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신청을 하여 이를 받아 부동산에 관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종중 명의 부동산이라면 종중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왜 종중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을 할까요?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종중원, 특히 종중의 대표에게 이를 맡기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 취득할 때부터 종중 명의가 아닌 종중원 명의로 취득을 하고 그대로 이어져 오거나 오히려 상속이 일어나서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농지의 경우에는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법의 제한에 따라 종중이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중원에 대한 부동산 명의 신탁은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한 부동산을 종중 몰래 종중원이 처분을 해버리거나 혹은 종중에서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민사적,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상속과 관련하여서도 종중이 종중원인 피상속인에게 명의 신탁한 부동산을 상속인들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원래부터 피상속인 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종중에서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합의서, 녹음 파일 등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점, 등기권리증을 누가 보관하였는지, 매수 대금 및 세금, 공과금 등을 누가 부담했는지, 임대차 계약 체결 등 부동산 관리를 누가 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누가 취득하였는지, 기타 종중과 등기 명의인과의 관계, 명의 신탁을 하게 된 계기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명의 신탁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요. 정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이러한 증거가 부족해서 이러한 증거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종중 재산을 빼앗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종중 재산이 종중원 앞으로 명의신탁되어 있다면 가급적 속히 이를 되돌려 놓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저희가 진행한 소송에서도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중 일부가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이었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으로 주장을 해서 쟁점이 된 사안이 있었는데요. 본 사안에서는 피상속인께서 명시적으로 그 부동산을 종중의 재산이라고 인정한 기록이 있었고요. 제세, 공과금 등을 종중에서 납부하였고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도 종중이 온전히 취하고 있었기에 종중의 명의신탁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그 재판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상속 소송에서 상속인들 간 종중 명의신탁 재산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 종중은 신속히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같이 종중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면 그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빠지게 되지만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말 종중 재산인데도 상속인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이를 피상속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한다고 혹은 이를 처분한다면 이는 형사적으로 횡령이나 배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과 상속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의 유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